오렌지 카운티 정부가 이번 주말부터 식당과 쇼핑몰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주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는 어제부터 식당과 쇼핑몰에 대한 전면적인 영업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단순한 표면 접촉으로는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낮다는 수정된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오염된 손으로 입이나 코 등을 만질 경우에는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이 다음 달쯤 졸업 후 현장 실습인 OPT를 전격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악화되고 있는 미 고용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지난달 주택 매매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30% 이상 감소됐습니다. 하지만 주택 중간 가격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출과 수입 회계 자료를 모두 공개한 LA 한인단체가 사실상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투명한 회계 공개 원칙을 마련했다는 첫 번째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학 졸업 후 현장 실습, 흔히 OPT라고 부릅니다. 유학생들이 취업하는 주요 베네핏 중에 하나였습니다. 백악관은 다음 달쯤 OPT 중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식당이나 쇼핑몰들이 이번 주말부터는 전면 개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정부의 승인을 오늘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는 이미 어제부터 전면적인 영업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식당과 쇼핑몰들은 전면적인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 주지사에게 전면적인 영업 재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서를 주정부에게 제출했습니다. 주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했다는 것이 오렌지 카운티 정부의 판단입니다. 주정부는 코로나 사망자가 2주 동안 10만 명당 25명 미만이거나 확진 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할 경우 카운티 정부가 독자적인 개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던 와그너 슈퍼바이저는 주민들의 경제 정상화 요구를 반영해 최대한 안전하고 빠르게 영업 재개를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지역에는 이미 식당과 쇼핑몰에 대한 전면적인 영업 재개가 시작됐습니다. 주정부는 벤츄라 카운티 정부가 요청한 영업 재개 방침을 어제 최종 수용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정부는 영업 재개가 시행되더라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은 보다 철저히 준수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사목 활동을 하는 캘리포니아주 목사 1,200여 명은 다음 주 일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주정부의 허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교 활동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용훈 기자입니다. 주정부의 행정명령과는 상관없이 이달 말에는 교회를 열고 대면 예배를 재개하겠다. 남가주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의 목사 1,200여 명 이상이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갖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한 교회의 변호사는 오는 31일 대면 예배를 갖는 교회는 최대 3천여 곳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아직까지 교회나 다른 종교시설의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몇 주 안에는 제한적인 대면 예배 재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연방법무부도 캘리포니아주의 행정명령이 교회를 차별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뉴섬 주지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교회들의 대면 예배 강행에 대해 뉴섬 주지사와 주 보건국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단순한 표면 접촉을 통해서는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낮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오늘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CDC는 표면 접촉을 통한 감염 위험을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CDC는 단순히 표면을 만지는 것만으로는 감염 가능성이 낮고 대신에 오염된 손으로 코나 입을 접촉했을 경우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연방식품의약국이 음식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낮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네, 제한적이나마 영업 재개가 시작된 이후에 발열 검사를 실시하는 한인타운 내에 업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인 고객들은 믿음이 간다는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벌몬에 위치한 한 대형마켓. 마켓 직원들이 디지털 체온계를 가지고 출입구에서 입장하는 손님들의 발열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발열 체크로 긴 줄이 만들어졌지만 손님들은 차분히 줄을 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LA 지역. 손님들은 발열 검사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불편하신 게 많겠죠. 근데 위험성을 생각해서 아무도 거기에 이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불만들이 없으세요. 기다리시는 것도 아무 말씀들 없으시고 아주 잘들 그걸 하시는 것 같아요. LA 한인타운 웰시아길에 위치한 한 스포츠 센터도 고객들의 발열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만큼 손님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발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고객들도 발열 체크로 코로나 확진자 출입을 방지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집에서 어떻게 좀 저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체크 한번 해봐서 열이 있나 없나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부 한인 공간도 발열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LA 총영사관은 디지털 체온계를 사용해 영사관을 찾는 민원들의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완화되고 있는 LA 지역. 일부 비즈니스와 공간은 일부 경제활동 재개와 함께 코로나 예방을 위해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 고용시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다음 달쯤 졸업 후 현장 실습 기간인 OPT 제도를 전격 중단시키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유학생들을 위한 졸업 취업 연수 프로그램 OPT가 중단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OPT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료들은 백악관 지시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OPT 중단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발표 시기만을 조율 중이라는 겁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OPT가 중단되면 자연히 유학생 수도 감소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OPT는 행정적인 조치로 가능한 비자고요. H-1B는 입법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H-1B 진행 존속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하지만 H-1B나 H-2B 같은 취업 비자의 존속 여부까지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고 분석했습니다. 취업 비자는 입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권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전공을 가든지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일에 공부를 할 수가 없다면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이민 초강경파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백악관 보좌관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은 OPT 프로그램이 중국인 유학생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실업률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미국인 취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OPT 중단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교수연합은 OPT 중단이 실업률 감소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유학생이 매년 41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이익을 가져오는 만큼 OPT 중단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미 국무부가 공개한 다음 달 취업 이민 문호. 취업 이민 3순위가 무려 10개월이나 진전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지원하는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큰 폭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연방국무부는 6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2017년 11월 8일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무려 10개월가량 앞당겨진 겁니다.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동결돼 왔습니다. 하지만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는 2019년 4월 1일로 유지됐습니다. 가족 이민 부분도 최장 2개월까지 진전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인 4순위 영주권 판정 일자도 2주 진전됐습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네, 지난 1년 동안의 세부적인 회계 자료를 모두 공개한다는 것. 그동안 LA 한인 단체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가 오늘 수입과 지출 등 투명한 회계 결산 자료를 대부분 공개했습니다.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LA 한인상공회의소의 가장 큰 수입원은 18만 6천 달러 상당의 이사회비였습니다. 또 43대 회장단 취임식 행사 협찬으로 18만 4천여 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상공회의소의 가장 큰 지출은 6만 4천 달러를 사용한 43대 취임식 행사였습니다. 지난 1년간 총 수입은 52만 6천 달러, 총 지출은 40만 6천 달러로 모두 12만 달러의 흑자 운영을 기록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최근 1년간의 회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주요 한인 단체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 것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재정 문제가 좀 불투명한 점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밝혀서 재정을 우리가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한인들을 돕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지난주 한인타운에서 가진 식료품 나눔 행사를 다음 달에도 또 한 번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6월 달에 한 번 더 한 500분에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타운의 많은 식당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조만간 시작될 경제 재개를 앞두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한인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지난달 LA 카운티 지역의 주택 판매량 1년 전에 비해 무려 30% 이상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중간 가격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달 LA 카운티 주택 거래량이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집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오픈하우스 금지 등 제약들이 뒤따르면서 주택 판매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LA 카운티에서 거래된 주택 수는 4,168채로 1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해 35%나 급감했습니다. 단독주택은 지난달 2,903채가 거래돼 36% 감소했습니다. 콘도는 1,095채 팔려 35%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의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은 63만 달러. 지난달 주택 가격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8% 증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2.7% 올라갔습니다. 남가주 6개 카운티 주택 가격은 4.3% 인상됐습니다. 주택 중간 가격은 54만 7,5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실업 대란은 9주째 계속됐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셋째 주 이후 9주 동안 모두 3,860만 건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노동자 5명 중에 1명 정도는 일자리를 잃은 수준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이제는 홍콩 이슈로까지 확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자치권을 무력화시키는 중국의 국가보안법 개정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소수미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개막하는 중국 전국인민 대표회의에서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을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I don't know what it is because nobody knows yet. If it happens, we'll address that issue very strongly.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무력화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 대변인을 미친 사람, 얼간이로 지칭한 데 이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트윗으로 중국이 미국을 계속 뜯어먹기 위해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는 트럼프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 백악관과 국방부는 대중국 견제의 정당성을 담은 국가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중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를 악용해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대선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더 많은 요구와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네,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코로나 책임론에 따른 보상법 제정 움직임에는 반격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명남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의 코로나19 책임을 묻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혜수희 전국인민대회 대변인은 미국의 어떠한 보상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법안 상황을 지켜보고 단호히 대응에 반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상호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하지만 미국이 계속 중국을 억누른다면 단호하게 맞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如果美方坚持冷战思维，推行遏制中国的战略，损害中国的核心和重大利益，结果只能是损人害己。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고까지 했지만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는 작업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양회에 참석하는 홍콩 대표들도 중국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헌법상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오늘 오전 시작합니다. 신냉전으로 불릴 만큼 극심한 미국과의 갈등에 중국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올해 목표 경제 성장률을 얼마로 제시할지 등의 국제사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한때 종식 단계 직전까지 갔던 한국의 코로나 사태가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로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유형이 미국 유럽형인 C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박쥐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하며 초기 중국 우한 환자에게서 나타난 A형, A형이 중국 우한을 벗어나 변형된 뒤 중국 전역과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에서 크게 확산한 B형, 그리고 B형이 또 변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한 C형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주 초기엔 A형이 주로 발견됐지만 대구 신천지 사태 이후에는 B형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었습니다. C형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 입국자들에게서 개별적으로 확인된 적은 있지만 집단 감염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은 숨어있던 B형 감염자를 통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돼 왔습니다. 하지만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국내연구팀이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자들의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해보니 기존에 퍼져있던 B형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C형으로 확인된 겁니다. C형은 바이러스가 세포에 달라붙도록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G614라는 돌연 변이가 생긴 건데 최근 연구에서는 B형보다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 분석과장은 초기 단계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이태원 집단 감염이 신천지와 다른 계통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견은 국내 코로나19 전파의 흐름을 파악하고 치료 및 백신 개발 전략을 정비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요즘 전 세계 코로나 감염의 핫스팟 지역은 바로 브라질이라고 합니다. 확진자 수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들이 집단 매장된 브라질의 한 공동 묘지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무덤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Morreu nova, com 57 anos. Posso perder meu pai a qualquer momento, que está internado, internou ontem. 브라질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9만여 명,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집계된 전 세계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이 중남미에서 나왔습니다.
중남미 국가 대부분 의료 체계가 열악하다 보니 상황은 날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No, mi marido está adentro, pero sentado hace una hora sentado en una silla recibiendo oxígeno porque no hay camilla. 볼리비아의 보건장관이 인공호흡기 구매 비리 혐의로 체포될 만큼 만연한 부패와 고질적인 빈부격차도 걸림돌입니다. Almost 2/3 of these cases were reported in just 4 countries. We're very concerned about the rising numbers of cases i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브라질의 경우 사회적 격리 완화와 말라리아 치료제 사용을 강행하려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등 중남미의 정치 사회적 혼란이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사망자 수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 수는 42,000명을 기록했습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좀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식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국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무료나 저가로 급식을 받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1인당 식품 구입비로 $365씩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6월 말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자외선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살균할 방침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각종 바이러스 살균에 효율적이고 성능이 증명된 자외선 소독 램프를 시험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국은 다음 주 초 자외선 소독 램프를 도입한 뒤 효과가 확인될 경우 교외 노선에도 확장할 방침입니다. 오는 25일 메모리얼데이 기념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매년 거행되던 국전참전 기념비 기념식 헌화 등을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미리 녹화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실시된 페어팩스 시의원 선거에서 한인 이상현 후보와 김효정 후보 모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6명의 시의원을 뽑는 선거에 7명의 후보가 경쟁한 가운데 이상현 후보는 1위로, 김효정 후보는 4위로 무난히 당선에 확정되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 지역에서 아시안 남성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애틀 경찰은 지난 주말 오후 4시 15분쯤 시애틀 다운타운 버지니아 에비뉴와 사오가 사이 길에서 백인 혼혈로 보이는 남성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아시안 남성의 얼굴을 세게 밀치고 침을 뱉은 뒤 코로나 관련 욕설을 퍼부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종 혐오로 보고 동영상을 공개해 신고를 했습니다. 네, 후원금 횡령 논란과 관련해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 할머니 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방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신분의 행렬이 한인타운 학생들은 직접 끓인 팻말을 들고 손에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다. 이제는 저한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정말 가족처럼 또 형제 자매처럼 저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너무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오래 봉사하다 보면 결국 가족이 되죠. 제가 가진 게 많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봉사를 합니다. 가족의 사랑은 모든 힘의 원천인 것 같아요. 외롭죠. 저는 LA에 정말 가족도 없고 홀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가족이죠, 저한테는. 저희가 돕는 분들이 모두 우리 이웃분들이거든요. 힘들지만 더 많이 돕고 싶어요. 나눔과 이웃사랑, 코로나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메캔이 함께합니다.
네, 한국 검찰은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 이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상당량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경우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인 서울 마포 평화의 우리집을 어제 낮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정의연 사무실과 전신인 정대협 사무실의 주소지인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압수수색을 끝낸 지 9시간 만입니다. 검찰은 쉼터는 애초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지만 관련 자료가 일부 보관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포 쉼터는 지난 2012년 정대협이 명성교회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조성한 곳입니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1월 타계한 고 김복동 할머니도 생전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정의연은 마포 쉼터 외에 2013년 추가로 안성 쉼터를 마련했는데 7억 5천만 원에 사들인 쉼터를 지난달 4억 2천만 원에 팔아 고가 매입과 헐값 매각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은 자료 분석과 동시에 관련자 소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의연 측은 외부 회계감사 추진 중에 이뤄진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쉼터를 압수수색한 건 피해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지원하는 또 다른 단체인 나눔의 집. 이 단체에도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분이 생활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나눔의 집 직원들은 그동안 후원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후원금 하나도 체크 안 했어요. 리스트가 없는 거죠. 언제 누구한테 얼마 받았다라는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이런 회계 부실 때문에 지난달 경기도 광주시청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올해 처음으로 해당 사항을 지적받았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후원자가 봤을 때 이건 법인 거, 이건 시설 거 구분을 해서 내가 선택을 해서 기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는 여기 잘못이다. 그 지적을 받고 개선 명령을 받고 하지만 나눔의 집 직원 측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미 4년 전 내부에서 지정 후원금이 비지정 후원금과 섞여서 사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 광주시청에서 회계가 분리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나눔의 집 특별점검을 한 경기도는 보조금이 잘못 집행된 내역 일부를 확인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유령 직원 월급 수령, 토지 취득비, 증축비 등이 후원 계좌에서 나간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나눔의 집엔 후원금 해지와 환불 등을 요구하는 문의가 5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남자 프로골프 선구자였던 최경주 선수. 이제는 미 PGA 시니어 투어에 데뷔할 예정입니다. 매년 한 차례 10년 동안 10승이 목표라고 합니다. 서대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PGA 투어에서 20년간 통산 8승, 누적 상금 400억 원을 쌓은 최경주는 이미 챔피언스 투어 평생 시드를 확보했고 만 50세 나이 조건도 충족했습니다. 챔피언스 투어도 코로나19로 중단돼 최경주의 데뷔전은 오는 8월 예정입니다. 최경주는 PGA 투어에서 그랬던 것처럼 왕년의 스타들이 겨루는 챔피언스 투어에서도 한국 선수 최초의 우승과 그 이상의 기록에 도전합니다. 매년 1승씩 10년 한갑까지 10승을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각오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 또한 굉장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기록이다 생각을 하고 당분간 PGA 정규 투어도 병행하는 최경주는 내년 도쿄올림픽 대표팀 감독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선수들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꼭 메달을 우리 한국 선수들이 딸 것 같아요. 남자 쪽에서도. 최경주는 지난 월요일 큰아들을 해병대에 입소시키고 본격적인 시즌 준비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격려 한번 받아보시라고 맞절하듯이 격려를 받았는데 아주 멋지고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꼭 매년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팬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회계 장부를 모두 공개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세세한 지출과 수입 항목 모두 공개했습니다. 한인 단체로서는 사실상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단체 운영도 매우 모범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교육 단체는 숨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이번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고 또 반드시 돼야 합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 이제는 투명 공개 원칙이 다른 모든 단체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